제9부 생활안전공개 API와 관련해서 애트리의 정영식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 제9부 생활안전 공개 API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가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 공개 API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가입자와 가입자의 관심관계인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생활 속 위험을 어떤 것인지 얼른 추측하기는 이제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의 유리 파손, 감전, 돌출부 충돌 위험, 그리고 보행로 안전 위험, 치안 위험, 보행, 걸림 위험, 낙석 미끄러짐 위험, 추락 위험, 맨홀 실족 위험, 이런 빙판길 미끄러짐 위험 같은 이런 위험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관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 사회적인 관계, 소셜 릴레이션의 관계를 가진 자신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관계인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딸,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이 관심관계인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 관심관계인을 그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의 프로파일에 등록시켜 두면은 그 사람들의 위험이 나에게 통보되고 나의 위험이 그 사람들에게 통보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의 특징은 지금까지도 유사한 많은 서비스가 있어 왔지만 이 시스템은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첫 번째는 참여형, 그리고 맞춤형, 예측형인데, 참여형은 우리 그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입자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가 뭐 빙판길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싱크홀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직접 그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으로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맞춤형입니다. 우리가 안전에 필요한 사람들의 그 생활 속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프로파일에 따라서 그 가입자의 상황에 적합하게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보행 장애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뭐 건물에서 탈출이 필요할 때 그 일반인이 가는 길이 아니고 보행 장애인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가입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수치가 높아서 위험하다. 그러면 그 연령대에 따라서 혹은 기관지에 만약에 내가 어떤 뭐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두면 미세먼지 수준이 낮아도 기관지가 나쁜 사람한테는 경보를 발해가지고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예측형인데 이 예측은 어떤 예측이냐 하면 예를 들면은 그 유해 물질, 예를 들면 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로상에 유출이 됐을 때 AI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온 기후 데이터 그리고 풍속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위험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그 위험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다가 근처에 뭐 질산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이 유출이 되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위험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또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를
통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사용자 단말, 그리고 데이터 제공 소스가 있습니다.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해서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맞는 적합한 경보를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 단말은 우리가 이제 아까 사용자 참여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된 내용에 따라 갖고 이제 적절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K가드 앱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사용자 단말에 탑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제공 소스는 경찰청이나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데이터 제공 소스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많은 데이터 제공 소스를 확보해서 가입자에게 보다 나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이 시스템이 더욱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제한의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위험 알림 서비스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일상생활에 길을 가다가 뭐 싱크홀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빙판길이 있다든지 이런 소소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알림을 알려주는 서비스고요. 유해물질 위험 알림 서비스는 도로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유해물질이 유출이 됐을 때 그 유해물질의 유출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또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를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위험 알림 서비스는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수가 가는 역이라든지 이런 이용시설에 들어갔을 때 그 피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프로파일에 맞춰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실종사고 알림 서비스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 때 우리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실종지역 근처의 사람들에게 사고 내용을 알려서 아동이나 혹은 반려동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서비스이고요. 그 다음에 유행병 위험 알림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특정한 종류의 질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연령별로 차등 있게 알림이 나가게 됩니다. 치안 위험 알림 서비스는 어떤 지역에 이제 시간이나 날씨 이런 것에 따라서 범죄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그 수치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침수 위험은 우리가 이제 강변에 이제 차를 주차시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알려주는 서비스고, 대기질은 이제 대기의 질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갖고 우리 사용자 프로파일에 등록된 프로파일에 따라 갖고 서로 다른 경보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관지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 대기질이 조금만 나빠져도 이렇게 많이 경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자 맞춤형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과 거기에 연결된 가입자들만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사실 엄청나게 투자한 것에 비하면 낭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낭비를 줄이고 이미 수집하고 분석된 그러한 정보들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외부의 제3사업자가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API를 정의를 하고 그 API 프로토콜에 맞춰서 외부 제3사업자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생활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공개 API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3자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적용되는 이 부분입니다. 공개 API 형식은 생활안전 API를 통하여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생활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3자가 데이터를 요청하면 생활안전 플랫폼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정해진 포맷대로 제공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공개 API 표현 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청 주소, 요청 인자, 반환값 요 세 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 주소는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HTTP에 생활안전 공개 API URL하고 API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향후에 좀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청 주소, 요청 인자, 반환값을 가진 요 기본적인 틀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요청 인자에는 요청 변수명,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제3 사업자가 뭘 원하는지를 요청 변수명에 잡아 넣으면 됩니다. 요청 변수에다 요청 변수명을 넣고, 그 다음에 요청 변수 값이 어떤 형식인지, 인티저인지, 스트링인지, 아니면은 JSON 타입의 어떤 복합 데이터 타입인지 그것을 갖다가 이제 타입 쪽에 넣어주게 되고, 그것으로도 약간 부족하니까 이제 설명, 나는 이러이러한 변수를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설명까지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게 필수인지 선택인지 그것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 변수 값의 의미와 용도는 왜 적냐면 사실 그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서 오류가 생겼을 때, 근데 외부에서 요청했는데 이쪽에서 제대로 응답이 나가지 않을 때, 그걸 수동으로 처리해 주려고 하면, 그 수신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의 그 오퍼레이터가 저 사람이 왜 이런 걸 보냈는지를 참고를 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값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값은 이제 응답 변수명,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변수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응답 변수명이 있고, 우리가 데이터를 주는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다. 데이터 타입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변수값을 어떻게 사용한다. 응답 변수값의 의미와 용도를 참고사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설명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될 때는 이것은 레퍼런스 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걸 한번 보면 그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냐, 데이터,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표입니다. 아까 이제 요청할 때 데이터 변수를 넣고 그 다음에 그 타입이 어떤 건지를 적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게 있는가 보면은 string, integer, 그리고 float, JSON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복합 구조체라고 했던 게 JSON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 안에는 스트링도 있을 수 있고, 인티저도 있을 수 있고, 플로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복합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보면, 스트링은 당연히 문자열이고, 정수, 그 다음에 실수인데, JSON 오브젝트는 스트링 구조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구조체는 굉장히 복잡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효율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JSON 오브젝트를 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PI를 오픈했는데 그 API, 공개 API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정보 기반 생활안전 공개 API가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생활안전 공개 API가 있습니다. 둘 다 외부에서 활용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보의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공간정보 기반 생활안전 공개 API는 말 그대로 그 제3자 서비스가 제공한 요청한, 예를 들면 서울의 역, 서울역,
이러면 그 특정한 공간이 이제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간에 존재하는 관련 정보를 제3자 서비스 사업자가 알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공간정보 기반 생활안전 공개 API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아무렇게나 보내는 게 아니고 GeoJSON 포맷으로 제공을 합니다. GeoJSON 포맷은 IETF의 RFC 7946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 표준화된 스트럭처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기반 생활안전 공개 API 요청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요청 정보 주소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HTTP 생활안전 관련 정보 공개 URL, WFS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메소드는 get을 사용합니다. HTTP로 결국은 제3사업자하고 우리 플랫폼, 생활안전 서비스 플랫폼이 접속이 이제 되게 되는데, 그때 그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은 HTTP고 메소드는 get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신호를 주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는 데이터로 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간정보 기반 생활안전 공개 API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청 변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uthorization, profile, SRS name, 그리고 BBbox라는 게 있는데요. authorization은 누군가가 리퀘스트하면 누가 리퀘스트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뭐 유상이 되든 무상이 되든, 그리고 또 통계적인 그러한 처리를 위해서도 누가 가져가는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져가는 사람에 대한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 변수를 authorization이라고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은 사실 저희 그 생활안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귀가 들리지 않는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 보행장애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이 프로파일에 그러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3자가 요청할 때도 이 프로파일 정보를 활용하면 거기에 맞는 정보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 사용자 특성 분류 코드라고 해서 프로파일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RS 네임은 그냥 저희가 이제 임의로 명명한 건데 GIS 사용하는 공간 기준계를 의미합니다. 현재는 EPSG 3857 그 기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도 바뀔 것 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것은 어떤 공간 기준계를 사용하느냐 그 기준계에 따라 갖고 표현한 스트링에 들어가는 어떤 문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 기준계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신 측에서 봤을 때 어떤 데이터가 오면 어떤 공간 기준계에 의한 어떤 좌표다 이걸 갖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은 BBox라고 되어 있는 거는 GIS 사용하는 바운딩 박스로서 SRS 네임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박스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유보적인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API 응답 정보는 RF하고 같고 출력 방식은 똑같이 JSON을 사용합니다. 아까 좌표계는 GeoJSON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제 출력 방식은 JSON, 필요한 부분은 GeoJSON 그 포맷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변수는 뭐 코드, 타입, 리스크 애널리시스 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코드는 다른 거 아니고요. HTTP 문장 헤드에 사용되는 변수로서 그 API에서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보는 HTTP 리스판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거 HTTP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200일 경우에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 뜻입니다. 200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타입은 HTTP 문장의 헤드에 포함된 기정의된 변수로서 HTTP 헤드 부분에서 애플리케이션 JSON과 JSON 어레이를 명시해가지고 HTTP
그 문장의 body에 오게 되는 데이터가 GeoJSON 포맷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선언하지 않으면 뒤에 오는 게 GeoJSON 그 포맷인지 그냥 문자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application JSON, JSON array 등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애널리시스 인포는 JSON 오브젝트입니다. 리스크가 분석된 정보니까 아무래도 복합적인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JSON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위험도 분석 정보를 표시하는 JSON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정보 기반 생활안전 공개 API 응답 정보는 아래 표와 같고 출력 방식은 이제 JSON을 여전히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그 표에 이어서 쭉 계속되는 정보들입니다. 리스크 시츄에이션은 이거는 이제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데, 위험의 발생과 소멸, 그러니까 현재 위험한지, 이미 위험이 지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있다 위험이 끝날 것인지를 리스크 시츄에이션, 그 상황, 이 변수에다 넣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릴레이티드 인포메이션은 리스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대피소, 비상구 위치, 약국 등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위험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JSON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리액션은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지 우리가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지를 정보를 넣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오염됐으면 어느 지역으로, 방향이 지금 어느 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어떻게 피하라, 이런 정보를 여기에 담아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오염된 물질이 몸에 묻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든지, 그런 거는 위험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요 리스크 리액션 이 필드에 넣어서 제3자 서비스 사업자한테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제3자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런 거는 처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 앱을 K가드 앱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아직 뭐 상용화된 건 아닌데, 어쨌든 K가드 앱에서는 리스크 리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활용을 해서 어떻게 위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그 위험의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유해 물질이 유출됐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 이런 정보들을 이런 필드에 넣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정의한 그런 GeoJSON, JSON 오브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JSON 복합체, 즉 오브젝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필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ID, 코드, 네임, 리스크, 지수, 위험 지수입니다. 위험 지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링으로 하고 리스크 지수, 이런 것들 JSON 어레이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또 제3 사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생활안전 공개 API에 이제 응답한 4개의 JSON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API 응답에 사용되는. 그 중에 첫 번째로 리스크 시츄에이션 JSON 오브젝트를 보면 ID가 있고 코드, 네임, 디스크립션의 약자는 DSC가 있고, 그리고 유저 위치, 그리고 URL, 이런 것들의 정보를 담아서 이제 줄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를 이미 확정을 해놨습니다. JSON 오브젝트 안에. 그래서 이런 구조 처리를 이용하면 한 개의 변수 JSON 오브젝트를 딱 보내게 되면 이러한 ID부터 URL까지 이 정보가 한꺼번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받는 쪽에서도 이 정보가 한 개의 세트로 가게 되니까 처리하기가 그만큼 쉬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입니다. Risk Related Info JSON 오브젝트는 이것도 그거 위험하고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을 부가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 ID, 코드, 네임, 디스크립션, 유저 로케이션, URL을 한 개의 세트로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이 데이터가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리스크 반응도 비슷합니다. 뭐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들어가게 되는 들어간 내용만 다르지 구조체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정보 기반 생활안전 공개 API의 그 예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 보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리퀘스트, 이거는 HTTP에 있는 명령어죠. 그래서 HTTP에 그 get 명령어를 보내게 되면 리스판스 명령어로 그 위에 이제 잠깐 더 살펴보면 아까 전에 LMP에 WFS 유저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관련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시오. 오서라이제이션도 들어가 있고 패스 AAID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면 이제 반응이 이제 그 3자에서 get을 하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리스판스를 보내는 건데요. 우린 제대로 받았다. 리스판스 코드 200번. 그러니까 제대로 보내겠다. 하고 이제 그 바디가 타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오메트리하고 좌표 정보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리스크 릴레이티드 인포메이션은 그 필드가 4개인가 있잖아요. 그 필드가 쭉 이렇게 관련 정보가 들어간 필드가 전달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좌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쭉 들어가는 HTML 그 문장을 이제 get을 한 그쪽으로 리스판스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두 개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생활안전 공개 API입니다. 이게 크게 이제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슷한데 그 데이터의 내용이 앞에는 그 지리 정보에 기반한 어떠한 데이터였다고 하면 이거는 데이터 기반, 순수한 데이터 기반의 생활안전 그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API입니다. 정보 제공 방식은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한 관련 정보를 JSON 포맷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 데이터 기반 생활안전 공개 API 요청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간정보 기반 공개 API를 수행하기 위한 요청 주소는 HTTP 생활안전 관련 정보 공개 URL 리스크 데이터이고 HTTP의 메소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get으로 똑같습니다. 물론 요 HTTP로 사용되는 이 부분은 향후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고요. 뭐 다른 걸로 충분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get 이 부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할당받은 시간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설명할 게 남아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라이제이션에 이제 오스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누가 요청하는지 아까와 같은 그러한 오스라이제이션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저 프로파일은 사용자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그 유저 프로파일이 변수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리스크 데이터에 넣어서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로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발생했으면 그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잖아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 필드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는 HTTP 리스판서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까 제가 example에서 말씀드렸듯이 HTTP 주고받을 때 이제
문제가 없으면 200번을 갖다가 보내게 되고, 그러면 이 HTTP 문장은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응답이 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처음에 이제 제3 사업자가 신호를 보냈을 때 200이 오면 내 신호가 저쪽으로 제대로 전달됐고 적절한 응답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JSON 어레이, 리스크 데이터, 리스크 로케이션,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요청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거하고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리스크 데이터, JSON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는 복합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복합 구조체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정보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가 주소도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소가 사실은 계층적으로 되어 있어 갖고 어느 레벨까지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도로명만 알고 싶어 그러면 레벨 4L까지만 알면은 되니까 그 변수에다가 어떤 걸 문자를 넣어서 보내면 그쪽으로 이제 응답이 오겠죠. 근데 아주 상세한 것까지 다 알고 싶다라고 하면 디테일 해가지고 정보의 그 정보가 오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서비스, 제3 사업자가 어떤 정보를 서비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공개 API 예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똑같이 HTTP 문장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바디에 보면, 보행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하면 그 정보가 오게 되고요. 강남 역사 대피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관련된 정보가 오게 됩니다. 이상 그 생활안전공개 API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